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금이 지금 2만원도 채 안 되지만, 후원해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죠.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그리고요,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긋지긋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600년이 넘도록 자랑하는 그런 병무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징병제가 실시된 것이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병역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만 16세 이상은 호패를 차도록 했는데, 쉽게 말해서 군대를 가야 될 사람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군사훈련을 시키기에도 그렇고 징집하기에도 그렇고 전쟁이 안 나는 이상 군대가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16세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군대를 가야 하지만 전쟁 때는 징집을 하더라도 전쟁이 아닐 때는 이제 징집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포목을 1년에 2피를 내라. 그래서 군대를 현역으로 안 가는 대신에 내는 포목이라 해가지고 군포라 불렀고, 군포 2피를 내면 군대를 현역으로 당장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삼정의 문란과 함께 이제 황구첨정, 백골징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3대가 군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병무비리죠. 병무비리. 무슨 말이냐? 여자 입장에서, 이제 부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 남편은 18살이니까 군대를 가야 되니까 안 가는 대신에 군포 2피를 내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된 게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군포 2피를 내라고 이 서류가 날라오질 않나. 베네 쪼그리에 물도 안 찬 내 아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아직 똥기저귀도 구분 못하는 아들에게 군포 2피를 내라고 날라오질 않나. 그러면 한 집안에 군포 2피를 내면 되는 상황에서 3배인 6피를 내야 되니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군포가 꼬박꼬박 거치니까 군포를 중간에서 떼먹는 아전들이나 군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없는 사람한테 이제 징수를 한다. 백골징표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병무비리였는데요. 우리가 일제강점하 군대가 없던 시절을 거쳐가지고 1945년도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방경비대가 운영되다가 1948년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군대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1949년도 1월 1일부터 징병제가 실시가 되었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 19살이 되는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 그래서 그 해에 신체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래서 1930년생이 1949년도에 징병 검사를 받고 입대 영장이 날라오면 군대를 갔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너도나도 이제 징집이 되긴 됐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죄다 호적들을 위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동사무소 공무원들, 병사계 공무원들하고 이제 호응을 해서 짝짝꿍을 할 수 있으면 호적을 정리를 하는 거죠. 왜냐? 1930년 1월 2월생인 경우에 1929년 12월생 이전으로 호적을 고치게 되면 병력법상 신체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도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위조를 하는 거예요. 1년만 일찍 태어난 것으로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는데, 물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젊은 사람들은 죄다 그 징집이 됐거든요. 이거 무의미해졌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또다시 이제 병무 비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호적을 제대로 가져오지도 않았지만 호적을 일부러 안 가져오거나 꾸민 사람들이 많았어요. 징집 안 받으려고. 그런데 이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호적이 좀 엉성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이 엉성한 것을 빙자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니까 새로운 병무 비리가 생기는 건데, 남한 지역에 살면서 꾸준히 살아온 사람들은 호적이 위조가 안 되니까, 어수선하지가 않으니까 죄다 군대를 가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호적 문제로 군대를 또 안 가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러다가 50년대 중반이 되니까 또 이런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육사 1기생으로 사단장을 하고 있던 김정곤 저 장군이 그 사단장으로 있을 때 예하 부대를 순시를 하러 갔는데, 키도 멀수가에 크고 나이도 좀 있어 보이는데 군대 2등병으로 온 거예요. 야, 너희 나이 몇 살이냐? 28입니다. 너 이 자식아 나이도 많은데 어디 군대 왔어?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게요, 제가 그 소장농인데 저기 지주가 자기 아들 대신 군대 입대해주면 너는 몇 맞이기 주겠다 했다. 뭐 김정곤 사단장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심정이죠. 그러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군대를 이제 안 가려고. 사실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 어떻게 되느냐, 역대 대통령들의 병력 의무를 좀 살펴볼까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냐, 조선왕조 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이가 있어서라도 군대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대한제국기에 태어난 윤보선 대통령도 나이가 있으니까 뭐 군대 문제는 지나가 버렸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그 육사 출신의 대장 출신이니까 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대학을 만주에 대동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 관료기로 접어든 최고 대통령도 법적으로는 병력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10개월 동안 전선에서 선전 요원으로 민사심리전 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창랑 장택상 선생의 비서관으로 발탁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 때 병력이 이제 중단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목포 지역 해역 방위사령부의 도움도 줬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이제 군수물자를 듣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게 해군 기록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병장 출신인데,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느냐, 병무 신체 검사에서는 합격이 됐는데 제대로 검사도 안 하는 훈련소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질병 질환을 받았다, 천식 질환을 받았다 해가지고 면제가 됐다. 이 좀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부동시라고 하는데 평생 안경 낀 모습이나 렌즈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창 씨 같은 경우에 아들 2명이 체중을 고의로 감량을 해서 병력을 면탈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드러난 건 없어요. 하여튼 그 덕분에 선거에서 3번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뭐 한 달에 150만 원 돈 나오는 월급을 반반 나누자 해가지고
대리병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한때 뭐 신의 아들은 뭐 군대를 안 간다. 그래서 군의관한테 돈을 주고 이제 뭐 병사계 그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기무사헌병요원, 병무청 요원에게 이제 돈을 주고 군대를 안 간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군대를 가는데 저도 이제 96군번으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키가 160이 안 되는데도. 그런데 누구는 가만히 있으면 면제가 된다 이겁니다. 징병제하에서 이거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건데 나는 남들보다 좀 뛰어나니까 군대 가서 고생할 수 없어. 나는 강남에 살았으니까 군대 가서 고생할 수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병력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부여되고 평등한 건데 나는 면탈을 하든지 면제부를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병무비리의 역사가 무려 600년이 넘게 지속이 됐는데 이거를 발본색원 해야 되는데 왜 발본색원을 못하느냐. 참 안타깝죠. 그 지점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내일 그 준비할 영상이 과거 이제 그 병무 브로커 그 김대엽 씨와 그 병풍으로 인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조작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소문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내일 동영상을 준비 중인데요. 거기에서 왜 병무 비리가 근절이 되지 않는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